이스라엘은 최근 시리아 다마스쿠스 국방부 및 주요 군사시설을 정밀 타격하며 중동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공습 장면은 현지 방송과 외신을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폭발이 앵커 뒤에서 포착될 정도로 긴박했다. 시리아 보건부는 이번 공습으로 최소 3명이 사망하고 34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공격은 이란과 연계된 후티 반군의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하며 국제 해상 물류를 교란하고 있다. 리베리아 선적 벌크선 매직 시즈호가 소형 보트, 소총, 로켓 추진 유탄, 수상 드론, 미사일로 공격받았다. 공격으로 선박의 화재와 침수가 발생하자 승무원 전원은 긴급 탈출해 인근 상선에 구조되었다. 이터니티 함선도 공격받아 최소 4명의 사상자와 다수의 실종자를 냈다. 해양안보소식통은 후티 반군이 승무원 6명을 억류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이를 강력히 비난하며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후티는 하마스와 연대를 명분으로 홍해 선박을 100회 이상 공격했다. 2024년 1월부터는 민간 선박 대신 이스라엘 주요 시설을 겨냥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집중했다. 홍해는 스웨즈 운하와 인도양을 잇는 주요 해상 교통로지만 물동량은 전쟁 전 대비 40%로 급감했다. 후티의 공격 재개는 해운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휴전 이후 처음으로 예멘의 후티 거점을 공습했다. F-16 전투기 20대가 호데이다. 나스-24, 살리프, 나스-카나티브 발전소를 타격했다. 이스라엘은 방공망으로 후티의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주장했으나 후티는 효과적으로 방어했다고 반박했다. 후티는 2023년 10월 이후 이스라엘에 지속적으로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해왔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12일간의 무력 충돌 후 휴전했지만 후티는 최소 3차례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스라엘은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 공격을 요격하며 강력한 보복을 경고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후티의 위협에 대응해 한국산 K239 천무 다연장 로켓과 시텀-290 전술탄도 미사일을 도입했다. 이는 이란의 군사 위협과 후티의 공격에 맞선 전략적 결정이다. 시템-290은 미국의 에이테킴스보다 2배 이상의 탄도 중량 500kg을 가지며 사거리는 300km로 확장되었다. MT셜 규제에 따라 탄도 중량을 500kg 이하로 조정해 수출이 가능해졌다. MT셜은 사거리 300km 이상, 탄도 중량 500kg 이상의 미사일 수출을 통제하는 국제협정이다. 핵탄두나 생화학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의 최소 규격을 제한한다. 한국은 KTSM 전술탄도 미사일을 천무 다연장 발사대에 통합하며 사거리를 180km에서 300km로 늘렸다. 이는 북한의 갱도 진지 파괴를 목표로 개발된 무기다. 사우디는 천무의 80km 유도로켓뿐 아니라 전술탄도 미사일을 요구하며 통합형 시스템을 도입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MT칼 규제를 준수하며 시템-290을 개발했다. 시템-290은 탄도 중량을 줄인 버전으로 사거리를 400에서 500km까지 확장할 수 있다. 이는 사우디의 장거리 타격 능력을 크게 강화한다. KTSM의 집속탄 K21은 불발률 1% 이하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와 위력을 자랑한다. 이는 장갑차와 대규모 병력을 효과적으로 파괴한다. 에이테킴스의 지바이폼 집속탄 M74은 불발률이 높고 생산이 중단된 구형 탄두다. 반면 KSM은 최신 기술로 더 넓은 살상 반경과 정밀도를 제공한다. 한국은 연평도 포격 이후 집속탄 개발에 집중해 세계 1위의 불발률을 달성했다.
KTSM은 아스 사출 방식으로 집속탄을 정밀하게 방출한다. 폴란드는 천무를 해군 상륙함에 통합해 러시아의 해안 침투를 차단하는 훈련을 진행한다. 천무는 하이마스보다 2배 이상의 로켓을 운용하며 해상 표적도 타격 가능하다. 폴란드 해군은 천무를 상륙함에 탑재해 발트의 방어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스웨덴, 덴마크, 스토니아 등도 천무 도입에 관심을 보인다. K9 자주포와 K2 전차는 유럽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K9은 추운 환경에서도 입증된 기동성을 자랑하며 노르웨이와 인도가 채택했다. 루마니아는 K2 전차의 무게 55톤로 인한 도로 이동 문제를 지적했으나 한국은 수송 인프라 투자로 이를 해결했다. 현대차의 기술이 이를 뒷받침한다. 유럽은 1243조 원 규모의 재무장 계획을 발표했으나 생산 속도가 관건이다. 노르웨이의 K9 재구매는 한국의 빠른 납품 능력을 보여준다. K방산의 성공은 품질, 배송 속도, 그리고 인프라 패키지 제공에 있다. 중동과 유럽에서의 수출은 한국 방산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있다. 사우디의 천무 도입은 후티 반군과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시템-290은 사우디의 방공망을 보완하며 지역 안정에 기여한다. 중동의 긴장은 이스라엘, 이란, 후티, 사우디 간의 갈등으로 계속 고조되고 있다. 한국은 이를 기회로 방산 수출을 100조 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후티의 홍해 공격은 국제 물류와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 사우디는 이를 막기 위해 한국의 첨단 무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은 기술력과 신속한 납품, 그리고 인프라 지원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K239 천무는 그 중심에 있다.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과 후티의 반격은 중동의 불안을 가중시킨다. 한국은 중립적 입장으로 방산 수출을 통해 지역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KF-21 보라매는 중동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으며 사우디와의 협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K방산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은 기술 이전과 품질로 중동 국가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하지만 기술 유출과 국가 이미지 관리에 신중해야 한다.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은 계속되지만 한국의 방산 수출은 이를 기회로 전환하며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연 매출 26조 원을 넘보며 글로벌 종합 방산 기업으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그간 방산업계에선 매일을 통해 덩치를 키워야만 기업 자체 RD가 살아나고 국내가 아닌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고 강조해왔다. 하나는 약 10년 전부터 삼성과 두산 등의 방산 기업을 줄줄이 인수하면서부터 사이즈를 키워왔고 지난해 연말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발표에 발표한 세계 100대 방산업체 순위에 따르면 하나그룹은 24위에 자리 잡았다. 그룹의 방산 중간 지주사인 하나에어로가 최근 역대 최대 규모 유상증자에 나선 배경이기도 하다.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 실탄을 크게 늘리면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거는 그림이다. 지난해 연구개발 비용, RD으로만 8천억 원 이상을 지출하는 등 첨단 역량과 글로벌 현지 생산 강화를 위한 지원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한 신주는 21일 상장된다. 지난 11일 하나에어로는 총 2조 9,188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마무리했으며 최종 경쟁률은 1.93대 1이었다. 이는 일반 주주들 역시 하나에어로의 향후 투자 계획에 공감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나에어로가 가장 강조한 부분은 현지화 전략으로 주요 시장에서 글로벌 무기체계 사업을 확대하고 네이토 및 유럽 국가들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등 하나그룹 방산 3사의 해외 사업을 총괄하는 법인 하나글로벌 디펜스의 마이클 콜터 CEO가 최근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콜터 CEO는 하나 뉴스룸에 기고한 글을 통해 많은 기업이 불확실한 지정학적 환경에서 국방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첨단 역량을 우선시하고 현지 생산을 강화,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지난해 RD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8,879억 원이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8,997억 원으로 분기 영업이익만큼을 연구개발 비용으로 지출한 셈이다. 이 같은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는 수주로 이어지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 하나에어로는 방위사업청과 약 6,232억 원 규모의 KF-21 전투기에 최초 양산분에 대한 엔진 공급 추가 계약을 체결하고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의 자주포 크라프 차체에 들어가는 4,026억 원 규모의 구성품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인도에는 3,700억 원의 K9 자주포의 추가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1조 원 이상의 수출이 줄줄이 예정됐다.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국방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을 하나에어로가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있다. 올해 26조 원의 매출 달성이 실현됐을 때 괄목할 만한 숫자라 하더라도 10년 후까지는 3배에 가까운 성장을 이뤄야 한다. 지난해 기준 약 7배에 달하는 숫자를 목표로 세운 배경에는 전 세계적인 방위산업 성장이 있다. 다만 첨단 역량과 현지 생산 추세가 강화하고 있어 하나에어로도 이에 대한 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은 지난해 3,595조 원에서 오는 2035년까지 4,315조 원 규모로 증가할 전망으로 이는 하나에어로 같은 방산 기업에는 기회이자 위협이라는 분석이다. 뒤처지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폴란드 등 유럽 각국의 현지 생산시설을 구축해 필수 사업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전략이다. 하나에어로가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한 RD 투자로 예정한 금액은 약 1조 5,600억 원이다. 지난해 현금 흐름이 약 1조 4천억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이를 웃도는 금액이다. 기업 인수 합병, M&A의 적극적인 한화 특성상 관련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 KI에 대해 민영화 필요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꾸준히 언급되는 유력 매수자는 하나다. 하나에어로는 유증을 통해 확보한 재원에 이어 올 1분기 기준 보유한 현금 성자산 및 기타 금융자산은 3조 원에 가깝다.